반갑습니다. 단장훈련 6회기 자신 성업봉찬을 위한 가정활동 오늘 시간으로 경전법규 공부 이렇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시 응용주의사항 공부를 쭉 해 오셨는데요. 오늘은 상시 응용주의사항 3조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장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을 알고 계시는 단장님은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진리를 깨치고 성인의 도를 채받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네. 답을 아시는 우리 단장님. 네. 그게 바로 경전입니다. 정전에 경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교서와 참고 경전 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정전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단장님들 원불교 지정교서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네,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예전, 세전, 성가, 교사, 교원, 불조여경 등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는 공부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상시응용주의사항 3조를 실행하는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조항에서 보면 노는 시간, 경전, 법규, 연습, 주의 이 단어들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보통 경전이라고 하면 어떤 성현의 말씀이나 행실을 기록하여 놓은 책이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가지는 권리나 의무에 관계되는 어떤 법규범들을 일컬어 법규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익숙하도록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익히는 것을 바로 연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의라는 것은 마음에 새겨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조심히 행동하는 것을 보통 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 두 번째는 내가 생활에서 이 경전이나 법규를 어떻게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연마를 해야 됩니다. 연마를 늘 시간이 날 때마다 연마를 하고 보면 내가 그 다음 단계 실제 생활에 있어서 평소에 연마하고 준비했던 바를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응용주의사항 3조 노는 시간이 있고 오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는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또 두 번째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연마하고 세 번째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실행해보는 연습을 잘 하는 것이 이 공부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의미는 어떤 것일지 그 개념을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들 대종사님 당대 때 하셨던 법문들을 기록해 놓은 초기
교서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단장님 정도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월말통신 제14호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세상은 곧 현실화된 경전이다라는 제목으로 법문을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그 법문을 소개해드리면, 한때 대종사님께서 그 당시에 여러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능히 한때도 간단 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니까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께서 다 한결같이 마음에 이걸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한 제자는 아직 저는 공부가 미숙해서 그 경전의 참뜻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제자도 있으셨고, 또 대종사님께 청하기를, 대종사님, 그 경전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 자리에서 밝게 알려줘서 저희에게 밝은 해안을 열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청을 하는 제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대종사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해드리면, 이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유가의 사서삼경이나 불가의 팔만 장경이나 기타 각 교회의 서적만 가르쳐서 경전이라고 하고, 종이와 붓으로 쓰여진 것만 경전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애석하지 않겠느냐라는 법문을 해주시면서, 이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를 밝혀놓은 현실화된 경전이다라는 법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법문 말씀이 요약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 단장님들께서 늘 수지하고 계시는 우리 원불교 전서 대종경 수행품 23장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릇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츠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니, 일에는 12이해를 분석하고 이치에는 대소유무를 밝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밟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일과 이치는 인생의 여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세상은 이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펼쳐놓은 경전이다 라고 법문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당부에서 저희들에게 딱 한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실로 나타나 있는 삼경전을 읽으십시오 라고 대종사님께서 수행법 23장에 당부에 또 당부를 거듭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법교의 개념을 이 시간 확실하게 또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들, 법교가 뭐죠? 법교는 원불교 교원, 교구, 교령 등의 헌교와 정기훈련법 등 각종 예법을 총틀어서 법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단장님들, 원불교 교원이 어떤 건지 아시죠? 원불교는 교단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규들을 이 교원이라는 곳에 딱 정리를 해 두셨습니다. 이 교원의 유래를 살펴보면 대종사님 당시에 교단 초창기에 그 유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불법 영규의 귀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교원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와진 게
불법 연구의 총치 조단 규약이라는 내용 법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연구의 해교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원불교 교원은 원기 33년에 제정 공포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시간을 더해가면서 개정이 되어져서 현재 이 내용들로 우리 원불교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규는 이 원불교 교원과 아울러 그 뒤에 이것을 잘 시행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규범을 일컬어서 교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규의 제정은 반드시 원불교 교원의 근거를 두고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구 아래 바로 교령이 있습니다. 교령은 원불교 교원과 교구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시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체적인 시행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령을 제정을 할 때는 절대 이 교원과 교구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령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들 법규에는 교원, 교원의 교규, 교구의 교령, 이 관계를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도님들께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불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원불교 헌교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원불교 교원, 교구, 교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마음을 내셔서 우리 단장님들께서 한 번씩 클릭해 보신다면 원불교 교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원불교가 어떤 법치하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운영되어 가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우리 단장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기 17년에 대종사님께서 보경 6대 요령에 그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는 공부는 왜 해야 되냐? 매일 우리가 경계를 따라 경전을 보지 않고도 공부하는 방식과 사람 노릇하는 방식에 절대로 군색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보경 6대 요령에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경전법규 공부를 왜 하신다고요? 네, 경전을 보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그냥 그대로 때를 당해서 군색함 없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법문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모든 공부인들로 하여금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끊임없이 법으로 내 육군을 길들여가서 법에 바탕한 생활이 되어져서 늘 생활 속에서 3대력을 얻어나가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간단한 법문 조항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저희가 허송세월을 보내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 노는 시간마다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허송세월을 보다 생산적인 시간으로 잘 활용이 돼서 내 하루하루 생활이 진급이 되고 은혜로운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하루하루 생활이 증급이 되고 은혜로운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잘 하시고 보면 우리 단장님들께서 평소에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공부를 저절로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당에 오시고 보면 하실 말씀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게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잘 할 것인가? 첫째는 마음 자세입니다. 내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이 경전, 벽교 연습하기를 주의하는 공부를 통해서 내가 정말 부처님과 같은, 대종사님과 같은 확실한 인격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신법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성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서원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음 자세가 확고하게 세워지시면 이 공부는 저절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 경전 법교대로 그대로 실행을 해서 철저하게 하루하루를 계획된 생활을 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반드시 이 공부는 잘 성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회기 오프라인 훈련에서 우리 단장님들께서 다 과정활동 시간에 원불교인은 하루 일과표를 다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을 해보시고 또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다가 또 이 강좌를 듣게 되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 하루 일과표에 반드시 어느 시간이든 내가 경전 공부를 하고 법교 공부를 하는 시간을 미리 계획해서 하시게 되면 이것이 계획이 세워지면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난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나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질 때면 그래, 지금부터 시작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지금부터 하자. 이런 마음 자세로 다시 가다듬고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 공부가 생활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단 1분, 단 5분, 단 10분이라도 매일 하게 되면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늘 매일매일 하다 보면 매일매일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뭔가 문답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들께서 정말 이 경전 법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대종사님과 같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루하루 정말 철저한 계획된 생활을 해서 정말 나를 부처님으로 불보살로 내 습관을 길들여 가신다면 이 상시응용주의사항 3조 공부가 저절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시 우리가 교화단을 통해서 이 공부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의도 교당 여자 7단 김인화 교도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 김인화 교도님은 7단의 단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화단을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교화단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 단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교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법문 사경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법문 사경은 릴레이로 합시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한 단원이 매일 10분 법문 한 장씩 법문 사경을 하고 일주일 동안 한 단원이 하고 나면
그 다음 그 일요일 날 이 법문 사경 노트를 가지고 와서 단원들과 함께 단모임을 통해서 내가 이 법문 사경을 하면서 어떤 감상이 있었는지 그 감상을 서로 이야기 나누는 회화 시간을 가지고 그 내용, 그 시간을 가진 다음에 바로 다음 단원에게 인계해서 이것이 단원, 10사람 단원이 쭉 매주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원 모두가 공부하는 재미로 너무너무 단 모임하는 게 재미가 있고 단별 회화 시간이나 단모임 시간에 문답 감정이 서로 이루어져서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문답 감정을 더 이상 다음으로 하자라고 하시면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화단이 공부하는 교화단으로 변해가는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의를 들으신 우리 단장님도 한번 우리 단을 그렇게 만들어가 보시면 정말 교화단이 더 재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면 어양교당 남자 1단 성산 김대성 교도님이신데요. 이분은 하루 일과를 정말 원불교 법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아침 5시에 눈을 떠서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원음 방송을 통해서 아침 자선과 독경과 경전 봉독을 시간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오전 오후 시간에는 당신이 하시는 보험 봉공을 하시면서 시간 나는 대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의문이 되어지는 내용이 있으면 경전이나 교원이나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공부를 하시고 저녁 시간에는 반드시 9시 30분 이후에 저녁 심고를 모시고는 매일 1시간씩 경전 봉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듣는 공부로, 저녁에는 본 봉공으로, 오전, 오후에는 본 봉공으로, 저녁에는 읽는 공부로 해서 하루를 공부로 보내시는 단장님이 있으셔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요즘은 사이버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인천교당의 담타원 조원정 교도님이십니다. 이 인천교당은 현재 34명 정도가 인터넷 법문 사경을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담타원님께서는 아침 좌선이 끝나고 매일 2시간씩 법문 사경을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법문 사경을 6번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80달러씩 이렇게 법문 사경을 하다 보니까 44일이면 1회가 완료가 되신대요. 근데 이 법문 사경을 하시면서 이 담타원님만의 노하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법문 사경 타이핑을 하시면서 큰 소리를 내서 법문을 읽으면서 타이핑을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2배로 된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봉독하면서, 쓰면서. 그리고 이 법문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새기면서 사경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막 흐르면서 감동되어지는 그런 법문 사경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에 처음 나오신 교도님께 이 법문 사경을 안내를 해드렸대요. 그래서 법문 사경을 통해서 이 원불교 교도가 되시고 입교를 하셔서 정말 또 열심히 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단에 단원님도 계신다라고 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공부하는 재미로 너무너무 재미가 있으시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단장님이 있으십니다.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신 단장님들도 모두가 다 그런 단장님이시라 보는데요. 잠깐 인터넷 법문 사경 안내를 해드리면 원불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법문 사경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자기 순서대로 이제 법문을 하시고 싶은 법문들을 쭉 사경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한 5천여 명이 이렇게 법문 사경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단장님들도 혹시 안 하시는 단장님이 계시면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저희가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벽교 연습하기를 주의하는 공부를 하고 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화단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교화단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첫 번째는 교화단 단원들이 자주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단원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공부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 이야기로 재미가 새록새록해집니다. 그래서 교화단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단원들이 담 모임 때마다 문답 감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단원 모두가 함께 진급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공부를 하면 개인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루하루가 정말 보람되고 알차고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고, 내 하루하루 생활이 법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질 것이고, 내 하루하루 생활이 은혜롭고 진급되는 생활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법문 사경을 하게 되면 법문으로 하루가 정말 행복해지고, 늘 하루 24시간 동안 법문을 생각하고 법문을 말하고 법문을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거리가 제공이 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있는 법문들이 술술술 나와서 법문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또 그것이 실전에 나와지는 실력이 생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부 효과가 있는데 우리 단장님들 같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해보실 거죠? 네, 저와 함께 약속하신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단장님들께서 이렇게 교화단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개인이 공부를 하시고, 인터넷 법문 사경을 해서 또 하루하루가 재미지시는 그런 공부 효과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1월 교화단 마음공부 교재에 수록을 해드렸는데요. 다 생각나시죠? 경산 종법사님 법문이신데 교화단 운영 방침 3가지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법을 공부하는 교화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부촉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교법과 법교 정신을 예습하고 복습하여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라. 어디에서? 교화단에서. 우리 단장님들 교화단을 통해서 이런 교법과 법교 정신을 예습하고 복습하여 철저하게 깨닫도록 단원들을 만들어 주실 책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단장님들 책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개인과 조직이 성공하는 조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부하는 조직은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단장님들께서 단에서 공부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효과를 명확하게 밝혀주셨는데요.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할 때? 교화단에서 단원들과 함께 할 때 더 연마도 많이 되고 더 그 공덕도 크다라고 그 효과까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단장님들 교화단을 운영해 가시는데 교법을 공부하는 교화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단장님들이 먼저 상시응용주의사항 3조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교, 연습하기를 주의하는 공부를 생활화 하시다 보면 저절로 교화단을 이렇게 공부하는 교화단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단장님들 교법을 공부해서 단장님들이 행복하시고 교법을 교화단에서 함께 단원들과 공부해서 교화단이 즐거워지시고 그 즐거운 교화단이 교당에 많이 나서 공부를 통해서 교당이 신바람 나는 교당을 만드는 역할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단장님들께서 앞장서 해주신다면 반드시 교화는 성장이 될 것이고 우리 결복 100년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단의 미래는 반드시 밝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단장님들이 이 단장 훈련을 통해서 또 이 단장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은 그 실 효과를 그대로 나타지는 것이
바로 100년 성업의 가장 으뜸 성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우리 단장님들, 저도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는 공부를 매 생활 속에서 실행하고 우리 단장님들도 함께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